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우전과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러우전 미래는 하나만 알면 보인다. 트럼프가 서한지구 병합을 약속했나? 튀르키예와 이집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코소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코소보와 예멘 그리고 시리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서구 이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이들은 왜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그리고 시리아,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이곳에 개입을 하고 있는가? 결국 이들은 제국주의적인 침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죠. 거기에 군사기지를 짓고 자신들의 무력을 이렇게 투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자원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런 제국주의적인 목적하에 지난 30년 동안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코소보 유고 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98년 가을이죠. 세르비아를 폭격해서 밀로세비치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코소보 땅에 미군과 나토군을 주둔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여러 개의 기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군, 독일군, 그리고 프랑스군도 있고 곳곳에 기지를 두고 이제 여기에 딱 이렇게 군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소보는 지금 전쟁 중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침공하거나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코소보 독립 관련되어서 계속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미국과 나토는 코소보를 독립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코소보는 원래 세르비아 영토입니다. 그런데 나토가 들어가서 자기 부대를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독립시키려고 한다. 원래 코소보 내에는 50대 50 정도 있었습니다. 무슬림 그리고 세르비아계 50대 50이죠. 그런데 나토가 침공하고 이제 세르비아계를 일종의 이제 인종 청소를 한 거죠. 현재는 한 85대 15 이 정도 있습니다. 세르비아계가 몰려있는 지역은 코소보 독립을 반대하고 있죠. 당연히 세르비아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세르비아를 어떻게 파괴하고 코소보를 점령하고 이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떼어내려고 하는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반대하는 국가들 100여 개 국가는 코소보 독립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표대결이 있으면은 안전보장 이사의 이제 상임이사국은 이 러시아나 중국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리고 이번 회의장에서 투표를 해도 100여 개국 이상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코소보는 원래 역사적으로 세르비아 땅이다. 그러나 현재 무력 충돌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한 5,000명, 프랑스, 독일 한 2,000명, 3,000명, 이탈리아 그리고 다른 이제 나토 소속 국가도 여기에 딱 기지를 짓고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불필요한데 여기에 군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사실상 나토가 침공해서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무슬림 주민도 그냥 이곳 코소보는 그냥 나토,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국가다. 일종의 식민지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소보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신청도 하고 미국으로 가고 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또 유럽에 가서 또 이민도 하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코소보 전체를 반미국, 반유럽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식민지죠, 식민지. 바로 이것이 나토와 미국의 목적입니다. 결국 이 코소보는 계속 이런 상태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멘 내전. 지금 예멘 후티는 이 정도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쪽 산악지대에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인구의 한 75% 정도는 이제 후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는 이쪽에 이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넓은 이제 사막지대입니다.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후원을 받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멘 내전에서 이 둘이 대치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들의 지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유전지대는 이들 인구의 한 20-30%가 점령하고 있는 이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이제 일단 유전지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굳이 이 산에 들어가서 후티를 두들겨 패서 박살을 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몇 천만에 가깝기 때문에 다 소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국토가 분할된 상태로 이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인구의 대다수는 이제 후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유전지대에는 이 소규모의 영국군, 프랑스군, 미군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석유를 캐서 몰래 이제 배에 실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훔치는 거죠. 물론 이쪽 지역의 정부의 일부 떼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일 메이저들, 특히 프랑스의 또탈 같은 경우 많은 양의 이제 원유를 캐내서 가져가서 이제 자기들 씁니다. 사실상 이 예멘 영토의 상당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로서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유를 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후티와 이렇게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제국주의적인 침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후원을 받고 자, 유전지대에서 이제 후티를 밀어낸 거죠, 일종의. 그리고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여기서 이제 자원을 캐내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예멘 내전의 본질도 식민주의적인 제국주의적 침공입니다. 여기에 이제 선두에 섰던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오겠습니다.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오겠습니다.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아이시스 알카에다를 풀어서 일단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군이 들어옵니다. 터키는 이들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도 일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 지역 이쪽에는 이제 미군들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데르 에조르 지역, 이쪽 지역에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을 미국이 점령하고 여기서 석유를 캐서 이라크로 싣고 와서 이렇게 팔아서 이제 인마이 포켓하는 거죠. 그리고 쿠르드 지역도 조금 떼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 식량이죠. 밀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는 뭐 거대한 이제 농경지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국가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이제 밀이 생산되는 데죠. 그런데 이 지역 역시 미군이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밀밭에 불을 지르고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일부 지역에는 농사를 짓고 쿠르드족과 그리고 이쪽만 가져가도록 합니다. 시리아 일반 국민들은 굶주림 속에 이렇게 내팽개쳐지는 거죠. 이것이 그 유명한 트럼프가 했던 시저 생션입니다. 시저 생션의 핵심은 자,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굶주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굶주리고 또 집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자,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시멘트가 들어오면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제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밤에 이제 이 나무로 대충 지은 데서 판자촌 같은 데서 삽니다. 그러다가 얼어 죽는 거죠. 자, 추위에 떨게 만들고 그리고 굶주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시리아의 아사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등을 돌릴 거다. 이런 이제 가정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겁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시리아 내전 역시 시리아 내전 본질 역시 식량과 에너지를 노린 제국주의적인 침공입니다. 서구가 이제 여기 들어왔죠. 뭐 프랑스군, 영국군 다 들어와서 뭐 여기서 이제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어쨌든 이란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안정화는 되었습니다만 뭐 계속 전투는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푸틴은 매우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토군은 들어오지 마라. 나토가 만든 훈련소, 야버리프 훈련소죠. 전쟁 초기에 킨잘 미사일과 여러 발의 미사일을 날려서 국제용병, 거기에는 상당수의 나토 교관들이 있었습니다. 나토 교관의 숫자가 무려 한 70명 이상이다.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토군, 우크라이나 내에 들어온 나토군을 직접 타격해서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키예프 근처에 영국의 이제 SAS 특공대 이들도 교관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초기에 미사일을 날려서 한 100여 명이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던 나토군 이들에 대해서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는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미국과 서구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나토군인데 러시아 네가 푸틴 네가 건방지게 미사일을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날려. 자, 이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 미국과 영국 이런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들도 이제 엄청 붕괴했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면서 이제 배후에서 지원을 하면서 끌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어쨌든 미군과 유럽의 이제 나토 소속 국가들의 군인은 직접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들어와서 용병에 이제 자격으로 들어온 거죠. 용병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 러시아가 어떻게 하나씩 색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제 용병이 들어왔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25,000이다. 혹자는 뭐 7만이다, 8만이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한 2만 정도 보냈다고 가정을 하면은 최소 한 4만에서 한 4만 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5만 정도, 이 정도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막연한 추정입니다.
이 지금 이제 소유럽 국가들은 용병 형태로 보내는 거죠. 직접 군대를 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직접 다이렉트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에 마리우폴에 있던 나토 소속 군인들, 뭐 교관들, 군사 고문단들, 이들도 러시아군의 다이렉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희생되었습니다. 나토군은 공식적으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 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푸틴 인상도 지금 나오지만은 나토군은 들어오면 무조건 날려버린다. 전쟁 초기부터 이렇게 명확히 한 거죠. 그런데 미국과 나토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마이단 폭동 직후 한 2016년입니다. 미국에는 이 마담 세크리터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성 국무장관 힐러리를 이제 대선에서 띄우기 위해서 미국 방송국에서 만든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내용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여기에 이제 타협을 봅니다. 타협을 봤을 때 대충 지도를 이렇게 끊는 거죠. 노보로시아를 러시아에 떼주고 나머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간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러시아계 주민들은 자 이쪽 당연히 러시아에 붙겠죠. 그리고 남은 우크라이나 지역.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는데 이것은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로 가고 싶은 사람, 우크라이나로 남고 싶은 사람 대충 분류하면은 국토가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미국 역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내에 나토 군인들, 미군들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코소보, 그리고 사나, 뭐 시리아 이런 것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트럼프 안 여기서 이것이 직접 뭐 트럼프가 했는지 아니면은 주변에서 만든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선에서 동결을 한다. 그리고 20년간 나토 가입을 유예한다. 이들이 20년이라는 딱지를 붙인 이유는 자 지금 네오낙지들은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 그들이 성장해서 이제 군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20년이라는 이를 단서를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나토 소속 군인들이 주둔한다. 대신 미군은 들어가지 않고 유럽 국가의 군인들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되찾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토 군인들을 집어넣고 미군을 집어넣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식민화하는 겁니다. 마치 이 예멘 사나의 이쪽 이제 유전지대, 시리아 북부 지역 그리고 코소보 바로 이 코소보 모델이 나토가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 나토군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들어가면은 러시아가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사일이나 장거리 공격을 이용해서 날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러시아를 협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자, 장거리 미사일, 야, 뭐 타우루스가 들어간다. 혹은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하고 뭐 이것이 하나의 바게닝 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뒤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우루스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데를 찌르지 않을 테니까 자, 우리 나토 군인이 조금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이제 러시아에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단호하게 노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로 하여금 나토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것을 허용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메소돌로지컬하게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 전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 발 두 발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한 가지 명확한 원칙을 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크라이나 내에는 나토 소속 군인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만약 한 발자국이라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날려버린다.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 초기부터 단호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 정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푸틴 역시 서구의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TV에 나와서 매우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서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의 식민화다. 우크라이나 남은 지역을 식민화해서 그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뭐 농토든 자원이든 이 우크라이나 자체를 식민화하는 거죠. 미국의 일부, 영국의 일부, 프랑스의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찢어 발겨서 나누어 가지는 거죠. 이것이 나토의 목적이라는 것을 푸틴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결심하지 않는 한 이 우크라이나는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의지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력을 계속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오는 나토 군인이든 뭐든 계속 날려버립니다. 이때 미국과 나토가 대규모의 병력, 한 30만 정도 병력의 많은 장비들 동원해서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는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 벨라루스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미국과 나토가 대규모 병력을 몰고 이제 들어간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쐈다. 한 10만씩 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전쟁으로서는 패배하는 거죠. 미국이 러시아에 핵 보복을 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미국은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러시아에 어떤 우회적으로 러시아를 괴롭혀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여기에 코드숨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멘도 아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리비아도 이라크도 아니라는 거죠. 슬라브족의 땅이다. 그리고 러시아 바로 앞마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는 나토군은 들어오면 바로 날려버린다. 다 이렇게 정해진 거죠. 미국과 나토 소속 국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은 러시아가 받아 쓰는 대로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가 관심이 없는 영역, 나토가 들어와도 개의치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갈리시아 지역입니다.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이죠. 자, 이쪽은 뭐 과거 헝가리 땅이든 폴란드 땅이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러시아는 이미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도 어떤 경우에도 나토 군인은 들어올 수 없다. 중립화를 하면은 국가로서 이제 독립성은 유지해 주겠다. 만약 나토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러시아가 먹겠다. 이것이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휴전안, 평화안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을 서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러시아는 자기 방식으로 전쟁을 계속 수행한다는 거죠. 이것이 러우전의 미래입니다. 심플하죠. 자, 그리고 이 중동 지역으로 오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관련된 겁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군사훈련을 함께하면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뭐 이들 둘이 화해는 할 수 없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제 이란이나 이쪽을 둘러싸고 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공통의 이제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 공격의 어떤 출발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번 이스라엘에 공격할 때 시리아 남쪽 거쳐서 이제 이라크를 통해서 갔습니다. 이라크는 어쨌든 미군이 이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를 피해서는 이란을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문제입니다. 이라크 내에는 한 2,500에서 한 4,000명 정도의 미군이 있습니다. 좀 들쭉날쭉한데 지금 이라크에도 이제 자국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은 미군 기지를 다시 이제 반환받으려는 그런 이제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미군도 이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이란을 때릴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지역, 이것이 현재로는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사우디도 이 점을 알고 이란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터키와 이집트가 만났습니다. 에르도안과 알시시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군들도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 에르도안은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시시는 이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 뭐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문제, 이집트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LCC는 일단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집트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라. 뭐 몇백만입니다. 이들을 받아서 대규모의 캠프촌을 짓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은 이집트에
뭐 한 80조에서 100조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뭐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뭐 금액도 정확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RCC에 압력을 넣었다. 이런 주장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필라델피아 회랑이죠. 그것을 열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난민들만 한 100몇십만 있습니다. 이들이 몰려 나오게 되겠죠. 그들을 수용해라는 겁니다. 대신에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바로 이 서한 지구입니다. 서한 지구는 가자 지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번 기회에 싹 밀어내겠다. 결국 이집트는 어쨌든 땅이 넓습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난민을 다 받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이제 거론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뭐 여기저기서 이제 기사로만, 루머로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RCC도 좀 뱀 같은 인물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입을 이제 열고 있지 않습니다. 뭐 군을 보내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회랑 밑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런 것은 합니다만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루된 국가, 그것은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와 그리고 터키는 수니파의 군사적인 종주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은 이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꺼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을 받으면은 이들은 늘 영토 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요르단처럼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은근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 다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집트와 터키는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집트 역시 육군은 강합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제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 에르도안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중동 전역에 큰 외교적인 충격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르도안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변화가 큰 거죠. 에르도안이 갑자기 나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관계 있는 것을 다 파괴한다. 그리고 지금 아제르바이잔 가스 석유가 이 터키를 통해서 갑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끊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르도안이 매우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인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은 시오니스트,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뭐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사로 보낸 이제 허크비, 뭐 이 양반은 팔레스타인 땅에는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다른 곳으로 나가서 살아라. 자, 이 뜻은 이제 너희들은 나가서 살아라. 우리가 땅을 알아봐 줄 테니까. 그런데 어디서 땅을 구합니까? 결국 이집트나 아니면은 전 세계가 분산해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헥세스. 자, 이 양반은 이 양반이 국방부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장군들이 와서 이 친구에게 훈수를 두죠. 루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원의원입니다만 국무부를 주무를 만한 그런 이제 외교적인 거물은 아닙니다. 이 헥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이 할 역할, 이것은 이제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편들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어떤 특별한 목표가 있지 않는가. 이 목표 때문에 이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크게 이스라엘을 편드는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헥세스가 펜타곤 가서 뭐 어떻게 걔가 이제 장군들을 이렇게 통솔을 하고 십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가서 계속 이제 이 시오니스트 목소리를 낼 겁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이제 루비오를 비판했습니다. 이 셸던 애더슨에게 이제 많은 돈을 받고 이렇게 퍼피처럼 조종당한다. 그런데 이 양반은 주이시 사업가로 억만장자입니다. 유태인 중에 가장 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은 또 시오니스트입니다. 이 가자지구나 서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이스라엘의 아젠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이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금을 루비오에도 기부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무려 4억 2,400만 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거기에 화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미망인의 이제 미리암 애덜슨은 이 트럼프에게 1억 불, 1,400억을 선거 자금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크레이들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컬럼입니다.
서한지구 합병을 위해서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는 가자지구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즈가 훨씬 크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뱅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스라엘에 편입시킨다. 이런 계획을 이제 많은 시오니스트는 가지고 있었죠.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여기에 오케이 사인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더 크레이드에 올라왔습니다. 서한지구 합병을 위한 이제 미국의 지원. 이 텔아비브는 서한지구를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완전히 합병하는 겁니다. 민병대 조직과 그리고 정착민의 폭력을 조장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사회의 합병 그리고 인종 청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서한지구는 어쨌든 지도로 보면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선을 완전히 이제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인 침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아비브는 광신적인 정착민들을 풀어서 점령된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종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한지구 경계선을 없애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로 합병을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스라엘인이자 억만장자인 미리암 애덜슨, 자, 이 미망인입니다. 트럼프에게 성공적인 대선 캠페인에서 그의 엄청난 승리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조건을 붙였다고 합니다. 서한지구 합병을 지지해달라. 지난달 이스라엘 타임즈는 카지노 재벌 셜던 애덜슨의 미망인 이제 미리엄입니다. 미리엄이 공화당이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특히 이번 트럼프의 이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서한지구 합병 조건 이것이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한지구 완전 통합, 이제 서한지구 경계선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서한지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구역에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밀어내는데 어떤 이제 이스라엘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4일 무장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도시 이 알비레흐에 무모한 공격을 가했고 서한지구에 어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폭력 사태가 급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들의 재산, 그들의 토지에 대한 공격이 최소 1,490건이 강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점령군의 감독 보호와 이스라엘 군이 이것을 보호하고 이렇게 이게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착민들이 주로 이 폭력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채널 7 뉴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서한지구 정착위원회 지도자인 이스라엘 간츠는 최근 해임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 요아브 갤런트와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한지구를 이 자발리아 라파 남부 레바논 마을처럼 취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주민들을 일단 쫓아내고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색출을 명분으로 이제 테러리스트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파괴하고 무기를 찾아서 회수하고 그 다음에 마을을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에 돌려준다. 이렇게 단서는 달았습니다만 그런데 다시 돌려줄까요?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새로운 정착민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여긴 내 집이야, 여긴 내 땅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에트닉 클린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인 갤런트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타냐후는 갤런트를 바로 잘랐습니다. 이것이 해임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츠가 이제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카츠는 되자마자 이 서한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집에서 이제 추방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왜 갤런트가 대체가 되었을까? 이것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된 민병대 작년 11월입니다. 벤그비르 이제 시오니스트로 가장 이제 악명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서한지구 정착민에 대해서 법률 집행을 중단하라. 즉 서한지구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어떤 폭력을 행사합니다. 범죄를 행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법률을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다양한 이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원래는 이스라엘 검찰은 이들을 잡아서 이제 체포를 해서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알비레흐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착민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 18대와 아파트 2채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들을 체포해서 법률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트럼프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가 서한지구 합병에 오케이하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내각의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루비오도 그렇고 헥세스도 그렇습니다. 이 루비오가 국무부를 통제한다. 헥세스가 펜타곤을 계획한다. 이건 웃기는 이제 가정입니다. 이들이 나선 이유는 어떤 선전 부대 역할을 하는 거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헥세스 예를 들었는데 헥세스만큼 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 그리고 서한지구 합병, 가자지구, 에트닉 클린지 이것을 크게 떠든 인물은 없습니다. 뭐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크게 떠들었죠. 자,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겁니다. 얘가 국방부 가서 그 별 4개짜리 장군들을 상대로 뭘 합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장군들한테 훈계나뒀죠. 자, 어쨌든 트럼프가 이런 목적으로 이들을 앉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점령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가 점령을 중단하고 정착촌을 해제하고 팔레스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ICJ에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한지구 합병이 매우 손쉬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현 가능한 옵션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오니스트 애덜슨이 그의 캠페인에 1억 달러를 기부하고 뭐 이런 것이 큰 도움을 줄 거죠. 그리고 서한지구 합병하는 것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닌가. 트럼프가 여기에 이제 오케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아델슨 가문은 2016년에 트럼프 첫 대선 출마에 자금을 지원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것을 이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2018년에 약속을 이행했죠. 그리고 현재 서한지구 상황을 봐서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정착민 폭력이 급증했고 그리고 민병대 형성 그리고 정착민 민간인을 위한 군사훈련 프로그램 12만 개의 소총이 배분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서한지구를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오케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터키와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주변 순위 아랍 국가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본질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도덕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개입하는 것 같지만 이란의 진짜 관심은 예멘 그리고 이제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이 시아파 벨트입니다. 이 시아파 벨트는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저기 알을 박았습니다만 일단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란을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터키나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들 순위 아랍 국가들이 나서지 않으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나서지 않으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뜻대로 결국은 서한지구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추방이 되겠죠. 에트닉 클린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RCC가 일정 정도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 RCC가 계속 팔레스타인 문제에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자, 이들이 소개되면은 이집트 내 어떤 이제 영토를 할양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난민촌을 짓는 거죠. 이 난민촌에 200만이든 300만이든 일단 둡니다. 그 비용은 이제 서구가 되겠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난민들을 이집트에 살게 한다거나 아니면 서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다. 한국에도 이제 일부 할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 에트닉 클린징을 완결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 이집트의 RCC가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십조, 100조 이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인물은 에르도안입니다. 군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죠. 이 에르도안이나 이집트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거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결국은 서한지구나 이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소개되어서 이집트 땅으로 흘러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방치할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집트 국민들은 RCC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내 에르도안의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터키 군부, 터키 국민들, 이집트 국민들 이들은 자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이제 행동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